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저는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13일의 금요일 같은 날은 다시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오산이었죠. 오늘은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세로 거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시장이 바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 이례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자마자 낙폭을 줄여냈다가 다시 키웠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였다가 놓았다가 반복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11% 넘는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모든 업종들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 거래소 시장은 10년 8개월여 만에 1,500선을 하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600포인트를 갈 거다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듣고 흘려 넘긴 게 엊그제 같은데 지수는 벌써 1,500선 마저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정말 어떤 자세로 종목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배트맨 일부 1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다른 코너 없이 여러분들의 종목만 정성스럽게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빠르게 종목 접수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개조와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장이었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 앞에 화면에서 사진을 보셨다시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사진이 전문가님 같지가 않아요. 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이 세월을 역행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하지만 얼굴은 더 창백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저녁 든든하게 이럴 때일수록 챙겨 드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가 그래도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오늘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연락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어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빠르게 종목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오늘도 접수 받으니까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니까 최대한 빠른 상담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도 지금 공포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듯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머릿속도 가슴속도 지금 아마 공포 심리로 꽉 채워져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할 때 정말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정재훈 전문위원과의 톡방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치유를 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보셔서 무료니까 카카오톡 이용하실 때 생각나실 때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리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시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위에 채널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줄에 뜨는데요. 정재훈 전문가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이 어떻게 분석이 돼 있는지 그런 콘텐츠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무료로 그런 정보들과 더불어서 정재훈 전문위원이 장중에도 지금 계속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 갑자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장중에 저희 배트맨 일부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는 유튜브 통해서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들어가시면 구독 버튼하고 알림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유튜브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벌써부터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일요일 날 함께 하시면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어디, 언제,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직접 좀 정재훈 전문가 통해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 구간이라 다음 주,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 채널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구독 신청을 해놓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바로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한 주간의 전략 그리고 기초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힘들 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향후에 저는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언젠가 이 하락은 멈출 날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은 손 놓고 계실 때가 아니라 반등장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22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배트맨 일부가 아니라 주말이니까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 찾아가셔가지고 주식 잔소리 채널에서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접수를 해주시는 동안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57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이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도 40원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1285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정재훈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워낙 끝을 모르고 내려가다 보니까 곧 코스피 지수가 원달러 환율을 따라잡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지금 코스피 시장도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9%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멘붕이에요, 사실. 이미 멘붕 상황인데 여기다 더 이제 막연하게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하락의 요인은 사실 이게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기업들, 이런 나라들보다 월등히 더 많이 빠졌어요. 양시장이 폭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신용에 대한 물량이에요. 신용에 대한 물량이 계속 버티다가 계속 매물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하락폭을 좀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 이런 무리수를 둘 구간 아니다라는 것들을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장의 이 현상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근거로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 기준이 오늘 19일이니까 17일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신용 잔고가 8천억이 넘는 감소를 좀 보였었어요. 9조 4천억대의 신용 잔고가 17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8조 5천억대로 많이 줄었어요. 8,800억이
신용이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특히나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매도가 나왔던 분이 5,500억 가까이 시종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게 되면 신용 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항상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같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구간 속에서도 신용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손절성 물량이 이렇게 출회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금융위기를 겪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당시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워런 버핏이 철도주를 매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철도주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철도주들에 있어서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철도주들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철도주들을 매수를 했죠. 결국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는 얘기는 싸니까 산 거겠죠.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있었겠죠. 막상 매수했을 때 당시보다도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항공주를 매수를 했어요.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매수를 많이 했죠. 40불대 중반에 매수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의 주가 24불이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근데 코로나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항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항공주들 되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항공주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겠죠. 향후에는 과연 과거 때에 철도주를 매수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지 그 부분들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척도로 따지는 부분들은 워런 버핏이에요. 지금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쌀 때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싸니까. 그리고 남들이 환호를 할 때는 오히려 겁을 낸다고 했고, 그죠? 그리고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구간이 환호를 하는 구간인지 공포의 구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위치가 싼 구간인지 싸지 않은 구간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 정도의 주가 수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공황부 때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PBR 0.6배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을 꽉 깨물고 가지고 있을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 건가?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겠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목을 구분하라고. 만약에 부실주나 이상한 종목군들을 갖고 있다라면 고배당 가치주나 성장주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고배당 가치주들 배당 수익률이 10% 넘어가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들 종목군들로 보시든가 아니면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왜? 투자는 계속 할 거니까요. 이 부분들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심리 상태가 상당히 멘붕인 상태고 사실 저도 멘붕이에요. 공포 구간이고요. 답답한 구간이에요. 더 빠질 것 같고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바닥이 어딘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신용이 신용을,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서처럼 장중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투매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죠.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미루죠. 단기간에 훅 빠졌다라면 반등 시에 다들 손절을 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밀려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부실주냐 아니냐.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고, 신용, 미수, 스탁론 쓰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슈가 계속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이나 8월 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에서는. 그리고 그 먼저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구간일수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인지 트레이딩에 대한 구분인지 그 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교체를 할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홀딩을 할 부분들은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재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뉴욕 주지사가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뉴욕 더 많은 미국의 확진자들이 수만 명이나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더욱더 낙폭을 키워갔는데, 정말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이 끝없이 추락을 하는 건지 많은 분들 계속해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 배트맨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늘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또 저희가 주도주로 내다봤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정말 엄청난 하락세가 맞기 때문에 정재원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이 폭락장 속에서도 계속 버티면서 들고 가야 될 종목과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버려야 하는 종목을 저희가 가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도 정재원 전문가 톡방에 계속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카카오톡 먼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로 입장해보실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궁금증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봐드리는 참여 방법은 전화하고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계속 열어두고 있을 거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상담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327님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셔서 유니셈 봐드릴게요. 4,500원에 30% 보유 중이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유니셈 오늘 16% 넘게 빠졌어요, 위원님. 시장이 16%가 빠졌어요. 매수 단가가 4,5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인데요. 일단 반도체 AS 장비를 좀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AS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쪽에 대한 시장도 커질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을 이렇게까지 안 빠진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오늘 16%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비중이 30%인 상황이에요. 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라면 이 오늘 저점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3,250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일부 축소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났을 때 뭐 다시 매수라든가 뭐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50원짜리 대를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4,200원 위로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덜어주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유니쌤이었습니다. 손절가 3,250원 잡아드렸고 4,2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일부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 드렸어요. 30% 비중 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이 없으신데 빨리 좀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SK 바이오랜드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너무 많이 빠졌죠. 빠르게 연결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4,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반등 나는데 못 팔아서. 아,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짧게 보신 부분들이죠? 네. 그럼 어저께 매도하실 수 있었을 건데 매도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 직장인 분이세요? 아, 잠깐 뭐 했는데 갑자기 올랐더라고, 점심 때. 일단 시장이 오늘 빠진 부분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 다 밀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로 보신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 거라면 17,500원짜리대를 일단 기준으로 좀 놓고 보세요. 이 자리대를 깨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7,5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한 15,000원 부근대까지 아마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한 16,000원짜리대? 그 자리대까지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때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SK바이오랜드가 실적이 나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냥 인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16,000원, 한 15,000원대? 한 15,000원 언저리에서 한 26,000원 이 정도까지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좀 길게 여유 있게 본다라면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기준점을 잡고 보셔야 되는데 그 자리대가 17,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시 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채팅창에 종목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다 확인하고 있고요. 접수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거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파미셀이요. 파미셀 매수가 비중은요? 9,980원에 10%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져나와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연결 좀 네.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파미셀을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어저께 들어갔어요, 제가. 네. 근데 불안한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도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네. 일단 파미셀이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제약주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 어떤 회사인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네, 몰라요. 줄기세포 기준을.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네. 줄기세포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네.
참 끝나고인가 뉴스가 하나 났는데 영국에서 네.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코로나 쪽을 치료를 했다라는 그 기사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파미셀도 줄기세포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제 오늘 그래도 한 0.8% 1% 안팎으로 좀 밀렸는데 네. 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네. 일단 한 4% 가까이 좀 상승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내일 아마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선 보게 되면 10,000원짜리대, 이 10,000원 초반짜리대를 넘어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네. 그리고 10% 비중이면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닐 네. 것 같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리스크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고서 좀 짧게 챙길 거냐, 아니면 러프하게 볼 거냐,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내일 일단 아마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승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10,000원대 초반이 가게 되면 네. 일단 비중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하세요, 어머니. 네. 챙기면서 네.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9,900원인데 이게 잠깐만요. 9,900원짜리 때인데 네. 이게 빠지면 8,000원대 한 초반 정도 때까지 밀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냥 근데 매도할래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손실이 한 15% 정도를 감안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는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못해요.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네. 그러면 9,000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냥 일부씩 좀 정리를 하세요, 어머니. 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네. 단기로 하시는데 네. 변동성이 되게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쉬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거래하지 10,000원에 마세요. 걸어놓을까요? 네? 10,000원에 걸어놓을까요? 10,000원에 걸지 마시고 손실 없는 선에서 그냥 분할로 매도하세요, 어머니. 네네. 네, 네. 매도하시고 어머니 성향은 응. 지금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단기로 보실 거라면 이게 손절 딱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된다 싶으면 네. 그냥 쉬세요. 네. 그럼 내일 매도하고 문자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네? 내일 매도하고요. 네. 문자 보내 올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전화하고 문자 번호 한 번 더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ITM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54,800원에 30%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전망 봐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4,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혹시 이거 상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상담은 안 받았는데, 네. 비중이 30%세요. 예, 우선 좀 보게 되면 시장이 빠지면서 다 같이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ITM 반도체 쪽을 보면 지금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대 주주가 나이스 홀딩스고. 예, 근데 2차 전지 쪽 부분들을 하고 있고 보호 회로 필름 좀 만들고 있는데 예, 예, 2차 전지 쪽 섹터가 빠진 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이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 수요가 좀 감소할 거다, 막 이런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 쪽이 코로나 부분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유럽 쪽에 LG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투자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악재를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ITM 반도체를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길게 보셨는지 한 1년, 2년 정도로 보셨는지 그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봤거든요. 그럼 6개월 정도를 2월 말 정도, 2월 한 25일 정도 그때 내가 매수를 했는 건지 싶은데 네? 2월 6월. 말 정도 네. 그 매수를 했는데 한 6개월 길게 잡으면 6개월 그러면 한 뭐 3, 4개월 정도 그리 보고 잡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2분기 이후 때까지 가져가실 생각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예. 지금은 그냥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을 권해드리진 않고요. 일단 예.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이 또 유난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유난히 많이 빠진 게 신용에 대한 부분들, 반대매매 부분들도 있었고 환율적인 요인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의 손실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 손실폭은 더 많이 줄인 상태에서 뭐 대응을 하거나 하실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 이거 뭐 좀 당분간 뭐 좀 올라가겠습니까?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등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겠죠. 예.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물음표예요. 지금 원체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 좀 중기적으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빠질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추가는 30%니까 더 하진 못하는 기고. 네. 이제 뭐 이 종목이 네. 이 조금 장이 좀 그 멈추면은 다시 시장이 밀리면서 다 같이 밀렸어요. 그죠, 아버님? 예.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반등이 그래 잘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런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죠, 아버님. 그때 상황을 보는데 보통 경험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4만 원대 중반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4만 원 중반. 네, 한 4만 7천 원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와요. 예,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살펴보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미스터블루 208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볼게요. 6,800원에 90% 보유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며칠 전에 상담했던 종목인데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90% 비중이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하단 자리대인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반등 시에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릴 때 전저점 자리 때 깨지게 되면 아마 4,000원대 초반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근데 지금은 낙폭과대로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근데 비중이 90%인 상황이라 이게 좀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많이 감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 자체가 일단은 꺾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5,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손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손실이 거의 40%가 넘어간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을 해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차례 큰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4,500원, 5,000원대 초반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뭐 10분의 1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슬슬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3,875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폭락장 속에서 4,500원에서 5,000원 초반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4,500원부터는 반등 심하다. 10%씩 비중을 조금 축소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고 GST6516님의 종목 봐드릴 거예요. 12,30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정말 10%는 오늘 기본으로 빠진 종목들이 참 많네요. GST를 12,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도 13일 날 뭐 이 정도 지난주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 IT 쪽 섹터 장비 섹터예요. 근데 IT 섹터는 좀 버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 삼성이 이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게 초격차 전략 유지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설비 투자 꾸준하게 할 것이다 얘기했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 성장을 할 거예요. 올해 성장을 할 거고 지금 주당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한 배가 안 돼요. 한 배가 안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주가 그래도 정재현 전문가가 올해 주도주로 보고 있는 섹터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계속 떨어지더라도 보유를 하시면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매수가 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인데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예, 코스모화학.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1,500원에 비중 20%.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 딴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종목을 버리고, 버려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과 함께 이 종목 바로 봐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상담 받으셨었죠? 예,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럼 한 6, 7천 원 정도 오면 뭐, 매도하고, 뭐 종목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밀려 언제쯤 받으셨어요, 상담을?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지난주에요. 예, 4,650원까지 일단 빠졌는데 예, 지금 구간에서는 봐야 될 부분들은요. 예.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빠졌어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이것저것 할 것이 다 빠졌어요. 오늘 삼성 SDI나 LG화학도 다 급락 나왔어요. 대형주라고 해도.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회사 제가 탐방 그 IR 갔다 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세우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반등 시에는 그냥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예, 매도를 못 하셨어요. 예, 일단 예,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관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추가 매수고 뭐고 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업황이 길게 봤을 때 나쁘다라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일단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뭔가 나올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예.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도하세요라는 말이 지금은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는 얘기도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예.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예, 지금 보면 한 차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도 대량 거래 터졌고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예, 근데 빠지는 거는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 구간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지금 1,500원 부근이긴 한데 예. 7,000원대 중반이에요. 여전히. 예.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전화나 뭐 문자를 남겨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그래도 빠르게 던져야 하나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7,000원 중반대까지 반등 나오면은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밝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어떤 종목 좀 봐드릴까요? 한국 알코올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50원 20%. 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저께 수요일 날.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50원에 예. 오늘 매도를 못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1,150원이요. 오늘 매도를 못 하셨어요.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못 하셨다고. 예, 빨리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단기로 보셨고. 아니요, 좀 중기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길래. 너무 많이 빠져서 예. 한국 알코올이 뭐 때문에 이렇게 들썩거렸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소독제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랬죠? 네.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회사인가요, 어머니? 좀 그러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도 안 하셨네?
실적 잘 나와요, 어머니. 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괜찮아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네. 근데 배당은 쥐꼬리만큼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당 자산 가치가 15,000원대네요. 네. 그러면 일단 싸요, 어머니. 네. 싼데 지금 이 종목을 쭉 보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13년도 때부터 15년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네. 이게 이렇게 길게 박스권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어떤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다시 제자리로 찾는다라면 한 6,700원 뭐 요 정도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예. 근데 지금 1,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네. 한 20%가 좀 넘게 20%가 넘네요, 그죠? 네. 20%가 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조금 버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테마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길게 보게 됐을 때 살 종목군들 되게 많아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적금하시죠? 네? 적금 들어놓은 거 없으세요? 아, 있어요. 적금 이율 몇 %예요? 10%? 네? 네? 적금 이자가 얼마나 돼요? 아, 이자 별로 안 되죠. 한 2% 돼요, 어머니? 예, 예. 그 2% 되죠? 네. 매달 몇십만 원씩 집어넣고 있죠? 네. 그죠? 네. 지금 저라면은요, 네. 그 적금 안 넣고 어디 은행에다 넣으세요, 어머니? 어디 은행이요? 네, 어디 농협. 은행에다 적금 붓고 계세요? 농협이요. 농협이요? 허허, 이거 농협은 없는데. KB금융이나 이런 금융, 저는 차라리 그 금액을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아. 네.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 10%예요, 10% 어머니. 네. 배당만 받아도 10%. 그럼 10년이면 네. 원금 다 받죠? 그러네요. 잘 고민해서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저희 다음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이죠. 선선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삼성전기를 12만 원에 50% 보유를 하셨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오히려 담담하네요. 몇 년 연봉이 날라갔는데도요 라고 하셨어요. 몇 년 연봉이 날라가셨대요. 이 종목 대형주잖아요. 그래도 기다리면 될까요? 지금 이게 자, 이게 MLCC에 대한 기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게 MLCC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증설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12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일단 IT 섹터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산업재 쪽 섹터처럼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는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홀딩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적어도 11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뭐 비중 축소라든가 더 가져가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저는 반대해드린다는 거, 반대한다는 거, 그 부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만 원 위에까지 반등 나왔을 때 꼭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방송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을 정재현 전문가 카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